이번에는 중요한 이슈를 새로 고침하겠습니다. WS 리프레시 신광섭 MBN 골드 매니저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경섭입니다. 네. 네. 오늘 대형주는 조금 이제 소폭 약보합을 보이고 있었고 지금도 뭐 약보합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까 화려하게 이제 종목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데 계속 유지되는 모습이긴 하거든요. 네. 포인트 한번 짚어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참 재밌는 게 제가 어제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트레이딩하기 참 좋은 시장이다. 네. 원자재 어제 수상 관련주들 올라갔다가 네. 또 오늘 또 마이너스 5에서 10% 정도 급락 나오고 있죠. 차익 실현 물량 나오고 있죠. 뭐 추가적으로 나중에 또 갈 겁니다. 수산주도 마찬가지로. 왜냐하면 인플레가 장기화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뭐 4에서 5%는 기본적으로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오늘 또 움직이는 쪽이 바로 정책 모멘텀 관련주겠죠. 대표적으로 이제 AI 로봇 이쪽이 좀 다시 또 강세를 좀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뭐 계속해서 뭔가 순환매가 돌고 있다는 거겠죠. 어제 또 제가 그 공개 방송 진행할 때도 내일이나 내일 모레, 그러니까 월요일까지 영업일 기준이 2, 3일 안에는 또 로봇주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계속 강조를 드렸고 TV에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계속 그런 부분들을 좀 보고 로보티즈도 제가 목표가를 35,000까지로 더 높였어요. 그 이유는 이제 정책에 대한 모멘텀이겠죠. 이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얼마 시간이 안 남았습니다. 1차적인 부분들이 이제 가려내는 게 이제 4월 4일 날 이제 1차 보고안이 좀 작성되지 않습니까? 인수위원회에서. 아직은 뭐 뚜렷하게 지금 같은 경우 로봇 관련주들이 조금 뭐랄까요? 쉽게 얘기해서 뭐 확실하게 뭐 어떤 식으로 뭐 지원 사업이 나올 것이다 이런 건 없었고 그냥 삼성이라든지 현대, LG 쪽에서 뭐 관련된 부분 지원 사업 관련된 부분들 선정했고 부서를 확장하겠다 뭐 이런 모멘텀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뭔가 정책적인 또 이슈까지 지원 예산안 평선까지 좀 붙는다면은 정말 또 상반기 키워드가 AI 로봇이 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오늘은 전반적으로 좀 떨어지는 종목은 좀 많지만 중간에 이제 정책 모멘텀이죠. 그리고 오늘 또 장 끝나고 나서 또 그 부동산 관련된 그 세금 정책 관련된 부분이겠죠. 이것도 조금 이제 뉴스가 이제 플로우가 나올 거라는 기대감들. 그래서 지금 이제 중소형 건설주들이 또 크게 또 올라가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치고 빠지는 전략이 순환매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오전장을 한번 평가해봤습니다. 종목 장세가 화려하게 펼쳐지고는 있지만 하루하루 바뀌는 굉장히 짧은 순환매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제 저희들도 뭐 WS 리프레시에서 얘기했지만 지금 가는 것보다는 돌아올 수 있는 순환매가 될 수 있는 걸 좀 길목을 지키자. 그렇죠. 네. 이런 포인트로 얘기를 해주셨던 거 기억이 납니다. 새로 고침 시간에 또 그런 관련된 아이디어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자 식스팩을 담당했던 강성화 아나운서 합류했습니다. 유가왕이라 소개시켜 주시죠. 아, 그럴까요? 예. 일본어 잘하는 유가왕. 만족하시나요?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 어떻게 유가 안 되겠네요. 예상하셨나요? 네. 아니, 사실 저는 네. 이제 전망이라기보다는 $80까지 갈 수 있는 모습의 어떤 네. 전쟁 리스크라든지 이런 게 좀 완화됐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있었는데 네. 제 소망과는 다르게 유가는 $110까지 넘었었네요. 그렇게 하면 제가 소망을 안 하고. 그러니까 계속 전쟁의 리스크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거죠. 예, 저는 그때 좀 그런 생각은 했었죠. 아무래도 전쟁 리스크 있어도 공급에 대한 이 걱정이 한 번에 풀리진 않을 거라고 생각은 했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유가는 올라가지 않을까. 요즘에 뭐 또 약간 다크서클이 좀 짙어진 것 같아요. 왜요? 강 아나운서가 요즘에 밤에 집에 가서 해외 선물한다는 소식이 있어가지고 네, 인생을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오늘 러시아와 관련된 이슈로 네. 새로 고침을 조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아직 나온 건 아니고 좀 뉴스 플로우에서는 에너지 관련 제재는 크게 이제 결정된 거 없다라는 뉴스도 나오는데 그래도 주말 동안에 우리들이 시장에 가장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게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유럽에 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맞습니다. 나토부터 시작해서 여러 이제 정상들을 만날 텐데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에 대한 제재 뭐 이런 얘기들 나올 수 있어요. 당연히 에너지가 화두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는 그 악재로 해석하는 것보다는 그래? 그럼 누가 그 에너지를 수급을 해줄 건데 이렇게 아이디어가 넘어갈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일단 현재 바이든 대통령이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해서 네. 거기서 그 주도적으로 이제 나토 군사회의를 좀 진행했고 이제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네.
일단 뭐 주요 나온 내용들은 아직은 뭐 러시아 관련된 제재 관련된 부분 코멘트 나왔지만 네. 오늘 아마 결국은 이제 EU 집행위원장이죠. 네. 이분이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장 끝나고 나서 저녁 한 7시에서 8시 정도 그 정도 되면 유럽 이제 오전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쯤이면 관련된 러시아 군수 조치 관련된 부분이 나올 텐데 지금 일단은 뭐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이 나토 군사 회의가 이번에 진행이 되고 또 6월 달로 있습니다. 6월 29일, 30일로 해서 이제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데 네. 아직은 이제 확실하게 그 금수 조치 관련된 에너지 관련된 금수 조치 관련된 방안을 검토만 나왔고 근데 여기서 반대표를 이제 반대 의사를 보인 사람이 이견을 보인 사람이 바로 독일입니다. 독일. 어제도 제가 독일 국무부 장관의 또 트위터 내용들을 공유해 드리면서 참전 의지가 없고 일단은 지금 당장의 러시아의 의존도를 계속 줄이는 건 좀 불가능하다.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네. 이 나토의 수장인 독일이 조금 이제 반대 의사를 내비치니까 그러면 다음에 있을 6월 정도 말에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2차적인 협상을 한번 우리가 이야기해보자. 아마 이런 식으로 끝날 것 같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틀에서 우리가 알려져 있는 제재 관련된 부분들은 아마도 오늘 저녁에 이제 확정 발표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그에 대한 리스크는 이미 어제 미국장에도 초반에 좀 반영이 됐었고 그래서 미국장이 초반에 좀 떨어지다가 강세로 좀 돌변했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뭐 LNG 이제 천연 액화가스 관련된 부분들을 좀 우리가 살펴봤을 때 예. 어쨌든 지금 이에 대한 부분들이 결국 러시아 의존도를 지금 계속해서 줄이겠다는 의지거든요. 지금 유럽의 전반적인 그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가 러시아가 거의 40%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당장 뭔가 지울 수가 없는 거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미국에게 협조를 이제 요청하는 듯한 이제 모습들이 오늘 좀 이렇게 회의에서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어쨌든 그에 대한 방안들이 오늘 이제 EU 집행위원장의 코멘트에서 오늘 저녁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관련된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증시에서 이제 조선주라든지 이제 조선 기자재에 대한 영향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 예. 일단 이제 조선사 이 3사 대표적인 조선 3사죠. 조선 3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지금 확인해 보니까 LNG 일단 20척 정도를 수주를 받은 상황인데. 지금 이제 조선사 실제 수주량 대비해서 수주 관련된 이 확보량이겠죠. 네. 어찌 보면은 그 목표치에 대한 컨센서스를 많이 좀 낮추고 있습니다. 예, 현재 실질적으로. 왜냐하면 이전에 이제 06년도, 07년도 때 워낙 조선해운 쪽에 화랑을 보였을 당시에 미리 선적을 받고 수주를 받았다가 결국은 그 선주들이 계약을 예. 취소하는 이런 사태도 나왔었고 그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좀 겹쳐져 있다 보니까 조금은 지금의 상황에서 뭔가 붐이 일어나는 거를 약간의 좀 오버가 아니냐, 지금 오버슈팅이 아니냐, 약간 경계하는 듯한 좀 모습들이 조선사에 좀 나오고 있고요. 지금 중요한 게 저도 이제 요거가 궁금해가지고 네. 제가 아는 분 중에서 조선 쪽에 근무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한번 문의를 해보니까 좀 최근에 후판 가격이 좀 많이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네. 후판 가격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채용도 많이 증가를 하고 있답니다. 근데 이제 대형 조선사의 채용보다는 이 중소형, 그러니까 부품 기자재 쪽을 만드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부품을 단순 용접하는 이런 이 단순 노동자들에 대한 채용들이 많이 늘었는데 아직까지는 뭔가 이제 고급 인력들이겠죠. 그런 부분의 인력은 아직은 채용이 미비한 상황이다라고 확인을 했고요. 그에 대한 부분들은 어쨌든 선주들이 뭔가 계약금을 주고 이 한 척을 만들 때 대략적으로 한 5에서 10% 정도의 계약금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선주들이. 네. 그 이후에 차근차근 이제 선박이 완성이 되는 거를 확인하면서 추가적인 납입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후판 가격이 이미 상승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작년부터 해서 작년 말, 올해 초까지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선주들이 이제 선박에 대한 계약을 하고 건조를 시켜달라고 일단은 진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이후에 지금 후판 가격이 좀 많이 올라간 상황이기 때문에 통상 계약상의 후판 가격 상승, 그러니까 통상 이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해서 계약금이라든지 그 완공 비용, 시공 비용이 그 상승 관련된 부분에 옵션이 계약서에는 없다고 합니다. 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조선 3사가 지금 원자재 가격이 너무 올라가서 가격 정거가 아직은 이루어진 상황은 아니거든요. 조선 3사 자체. 그래서 실제 수주량 대비해서 수주 목표치를 좀 축소하는 분위기다. 이 정도로 좀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일단은 후판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에 원가가 상승했고 네. 원가가 상승한 부분들이 이제 계약서상에 없기 때문에
마진이 좀 축소될 수 있다. 그렇죠. 이런 네. 우려는 있지만 그래도 작년에 이제 기수주된 물량들이 올해 이제 매출로 인식이 될 거고 작년에 비용을 먼저 떨고 있기 때문에 네. 올해 턴어라운드 업종으로 조선을 많이들 보셨거든요. 네. 그런 상태에서 러시아의 전쟁 어떤 발발로 인해서 LNG 공급이 늘어난다면 조선주 더 모멘텀이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갖고 계신데 그 전략은 계속 가져가야겠는 거겠죠? 그렇죠. 결국은 이제 어찌 보면은 사실은 아직은 조선주들이 대표적으로 뭐 대우조선해, 한국조선해양 같은 대표적인 조선 3사들 있지 않습니까? 네. 아직은 뭔가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 테크니컬적으로는 정배열로 전환을 아직은 못한 기업들이 못했죠. 좀 많습니다. 네. 아직은 이제 정배열 구간에서 장기 이동평균에서 좀 맞고 밀리는 그렇죠. 경우가 좀 많았는데 일단은 이에 대한 부분들이 어쨌든 이벤트가 활용이 되면서 정배열을 전환할 수 있는 이 모멘텀은 일단 확보가 된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 조선주라는 게 어찌 보면은 굉장히 좀 지루하고 재미없는 업종 중에 하나거든요. 예. 예. 뭐 선박 하나 만드는데 기본 3, 4년 정도가 이제 투입이 되기 때문에 시간 소요 기간이 그냥 이 주가에도 그렇게 반영이 된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조선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의 뭔가 단기적인 흐름에 뭔가 이제 동참하시는 것보다는 예. 뭔가 지금 우리가 이제 하반기까지 볼 수 있는 관점으로 좀 접근하는 게 저는 오히려 유리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관련된 사항들 한번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예. 네. 조선주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지루한, 좀 지리한 이 섹터여서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할까 말까. 근데 만약에 오늘 한번 조선주나 기자재 쪽에서 신광선 매니저님 봤을 때 괜찮은 종목 있으면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네. 뭐 평가받는 것 같네요. 뭐 기준이 될 만한 종목이라고 잘하자. 할 수 있겠죠. 조선주는 뭐 아까 나왔던 3사가 대표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네. 뭐 조선주는 뭐 한국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도 좋지만 삼성중공업도 장기적으로 좋겠죠. 왜냐하면 워낙 작년에 그 코스피 상장 역사상 최초로 두 가지 악재가 동시에 다발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5월 달인가? 뭐 무상 감자, 뭐 유상 증자, 뭐 엄청나게 해서 아까 이제 관련된 부분에서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이미 노출이 됐다.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삼성중공업은 중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좋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기자재 쪽에서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선박에 대한 건조 비용이라든지,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중간에 불확실성이겠죠. 선주들이 뭔가 이제 1, 2년 뒤에 뭔가 이 운임 관련된 부분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서 계약을 했는데 예. 마찬가지로 또 07년도, 08년도처럼 갑작스럽게 뭔가 이에 대한 이 경기 흐름에 대한 버블이 터졌을 때 그러면 선주들이 계약을 취소하고 안 가져간단 말이죠, 배를.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는 차라리 지금 구척이라고 좀 표현하는데 예. 구선박이라고 표현하는데 국제회사기구 CMO 쪽에서 이제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 2020년 3월 달에 이 친환경 관련된 표준 선박 기준을 발행을 했거든요. 예. 관련된 부분도 조금 이제 봤을 때는 당연히 조선 기자재가 좀 더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탑픽은 저는 한국카본. 한국카본. 예. LNG 쪽이기 때문에 단열 패널 쪽 만드는 회사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당연히 필수적인 자재죠. 이쪽은 어쩔 수 없고 그리고 수리할 때도 당연히 뭔가 이제 시공이라든지 교체할 때도 당연히 단열 패널 관련된 부분에 대한 수요는 꾸준하게 증가할 수밖에 없고 예. 거기다 뭐 굉장히 또 대표적으로 또 이제 어찌 보면 LNG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온도라든지 이런 건 굉장히 민감하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네. 싣고 나르는 거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에서 드라이 필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부품을 갖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동성화인텍이겠죠. 처조원 본행제 만드는 회사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거기다가 뭐 HSD 엔진 뭐 이쪽도 많은데 개인적으로는 HSD 엔진보다는 저는 한국화본이나 동성화인텍이 조금 더 친환경 쪽에서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소형주 중에서는 지난번에 PT 종목이었던 바로 연승을 하자는 의미에서 1승이라는 종목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뭐 주가가 거기서 지금 놀고 있어요. 제가 매수했던 제시했던 가격에서 계속해서 횡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분뇨 처리기 필수적인 거죠. 선원들한테는 분뇨 처리기, 친환경 분뇨 처리기 관련된 부분도 국내 점유율 80%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돼서 어느 정도 이제 중대형주는 한국카본과 동선화이텍, 소형주는 1승 이 정도로 조선 기자재 관련주 유망주단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네. 일단은 눈여겨볼 만한 뭐 조선 기자재 기준점은 동성화이텍, 한국카본 그리고 네. 1승 이렇게 그쵸, 이제 네. 잡아주셨습니다. 두 번째 새로 고침도 사실 러시아 얘기인데 주말 동안에 아마 G20 그러니까 글로벌 20개 국가들의 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네. 러시아가 아마 퇴출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렇죠. 그러면 뭐 퇴출된다고 해서 뭐 제재가 가고 이런 건 아니지만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랑은 좀 더 이제 같이 어떤 경제를 아니면 여러 가지 네트워크에서
좀 뺀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뭐, 러시아 쪽에서도 저기서 뭔가 좀 왕따. 다른 네. 반격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지금 이제 금수 조치 관련된 부분들은 좀 연기가 됐습니다. 일단 코멘트가 나온 게 오늘 나토 군사에서 연기가 됐고 예. 아마 6월 말일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이제 2차 나토 정상회의에서 이제 또 주관을 해서 진행할 거고 네. 바이든 대통령도 이제 2차 나토 협상에 나토 군사회의에 참여하겠다는 계획을 또 얘기를 했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지금 이제 3월 말이니까 이제 3개월 뒤에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일단은 지금 뭐 러시아가 뭐 최근에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유엔에서 상임국께서도 지위를 박탈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왜냐하면 당연한 거죠. 21세기의 전쟁이 웬 말입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근데 이제 일단 오늘 저녁에 어떤 식으로 추가적인 사항들, EU 집행위원장이 어떤 식으로 또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또 금수 조치가 좀 일찍 또 시행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이걸 제가 뭐 바로 이거를 어떤 식으로 좀 해석하고 이런 것보다는 예. 차라리 오늘 저녁 7시 넘어서 발표될 EU 집행위에서 발표될 내용들을 한번 면밀하게 파악을 하고 그에 맞서서 러시아가 어느 정도 그와 관련된 제재 반격을 좀 이어질 수 있고요. 그래서 뭐 오히려 제재를 또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유럽의 입장에서는. 유럽이 워낙 지금 가스나 에너지 그쵸. 의존도가 러시아에 많이 네, 매여 있으니까 맞습니다. 당장은 이제 제재를 했을 때는 미국하고 영국하고 또 다르거든요. 유럽, 그쵸. 특히 독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에너지를 다 이 러시아에 의존하다 보니까 뭐 장기적으로는 뭐 저기 의존도를 낮추겠지만 지금 당장 끊으면 내 목숨이 위험한 수준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뭔가 뭐 군사 무기를 만들 때도 결국은 이제 가스라든지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러니까요. 무기를 만들 때 필요한데 못 만들고 비행기도 못 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제가 확실하게 대답을 해드릴 수는 없고 오늘 이제 추가적인 사항들이 이따가 좀 말씀을 드릴 텐데 네. 러시아가 그래서 자기들이 이제 수출하는 가스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트코인을 맞아요. 결제한다는. 네, 안 그래도 제가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게 네. 그거거든요. 사실은 이제 야, 그 달러 말고 우리가 루블화로 수출해 맞아요. 줄게 뭐 이랬었는데 네. 루블화로 수출한다고 하다가 또 금으로도 결제해 준다고 그러니까. 하고 네. 또 이제 비트코인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게 단순히 에너지 시장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이게 악재일까 생각이 들었는데 이 가상화폐 쪽은 이 모멘텀 타고 또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맞습니다.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뭐 이더리움이나 이런 게 이제 3,000불 넘어가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는데. 네. 전 배가 다 아프네요. 장투 중이신가요? 네. 예. 아, 그래서 네. 일단은 뭐 이따가 좀 말씀드리고요. 네네네. 일단은 굉장히 좀 놀라운 결정이었죠, 이게. 사실은 이제 어찌 보면은 금으로 결제한다고 해서 이전처럼 금본위제로 이제 회귀하는 건가? 그래서 그때 이제 금이 이제 온스당 2,000불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갑자기 이제 코인으로 메인 코인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하겠다라는 또 이런 의사도 피력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뭐라고 얘기를 하고 싶냐면 어쨌든 지금 반영이 되고 있거든요. 네. 시장에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게 뭔가 이제 페트로 달러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달러에 대한 이런 강국, 기축통화국에 대한 지위를 뭔가 흔들기 위한 러시아의 조치다. 지금 보면은 뭐 사우디아라비아나 중동에서는 지금 뭐 위안화로 결제할 수 있다. 뭐 검토 내용도 지난주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원래는 달러로 결제하거든요, 통상적으로. 예. 근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비트코인이 이쪽으로 들어온다. 국가들이 이쪽으로 거래할 수 있게 어차피 무역 수단의 하나로 교류의 수단 하나로 보는 거는 과거 인류 역사상 저는 이런 식으로 예시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골드랑 이제 우리가 이제 실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예전에 통상에서 이제 동전 코인으로 이제 나오거나 바로 이제 거래를 하지 않았습니까? 대표적으로 대규모 거래를 할 때 무역상들이. 그러니까 몇천 년 전부터 금과 은이 그때 당시에 금과 은이 뭐 이게 어떤 식으로 환용 가치가 있었는지를 우리가 다 몰랐던 거죠. 근데 정말 몇천 년 전부터 계속해서 우리 조상들이 다 쓰고 있었던 인류의 조상들이 다 쓰고 있었던 부분들이 현재까지 넘어오다 보니까 그게 결국은 희귀금속 그에 대한 가치가 측정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더리움도 약간의 좀 그러한 초입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가치가 있나요? 그 안에서 뭔가 그걸 가지고 뭐 보안이라든지 이런 게 잘 돼 있다고 하는데 나중에 또 10년 뒤에 양자역학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을 해서 그 부분들 다 풀어버리면은 비트코인의 가치는 0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가치 자체가. 그러니까 아마 지금 오히려 비트코인이라든지 거래소 관련주들이 좀 단기적으로 움직이는 건 좋아요. 좋은데 지금 이제 한국은행이라든지 연준에서는 이제 전반적인 선진국 그런 은행에서는 뭘 하고 있느냐? 바로 CBDC를 준비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관련된 부분을 봤을 때 단기적으로는 거래소나 이쪽은 좋지만
결제 쪽은 좋지만 결국은 CBDC 쪽으로 좀 넘어가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좀 생각하는 차원에서 조심스럽게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신광수 매니저님, 제가 우리 얘기 많이 하다 보면 느낀 건데 CBDC 국내 테마 관련주들 움직이는 거 보면은 그래도 신광수 매니저님 좀 회의적인 입장으로 좀 기억한단 말이에요. 이제는 좀 전환이 됐다? 장기적으로는 좋고 단기적으로는 회의적이었다는 건데 오늘 네. 조금 이제 어찌 보면은 러시아가 이제 그 소식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좀 긍정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는. 국가들이 그런 식으로 사용한다고 하니까. 예, 예.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봤을 때는 조금은 긍정적이다 이렇게 좀 말씀 한번 드려보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이제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인정하는 단계까지 그쵸. 오지 않았나. 그리고 변동성도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고,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현물 가상화폐 관련된 현물 ETF가 2024년인가요? 정확한데 기사를 봤는데 이제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현물 비트코인, ETF 23까지는 23년, 선물로만 23년. 했었잖아요. 네, 네, 그래서 맞습니다. 현물 ETF까지 이제 상장이 된다 보니까 가상화폐와 관련된 아이디어들이 조금씩은 구체화되고 제도권에 편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뉴스도 이제 KG 이니시스 같은 기업도 대표적인 이제 결제와 관련된 네. 기업이지 않습니까? 근데 가상화폐의 신사업을 추가하면서 전반적으로 가상화폐와 관련된 결제라든지 전체적인 구매, 매매 시스템을 만들겠다라는 거는 우리 삶에 이제 조금 뭐라 그럴까 다가오고 인정해야 되는, 그러니까 러시아가 했다고 해서 좋아지는 게 아니라 글로벌리 자상화됐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변동성은 다른 얘기인 것 같고요. 이 안에서 우리가 좀 찾아봐야 되는 투자 전략이 있는 것 같아요. 저 그러면 비트코인 계좌 다시 깔까요? 지금 깔까요? 어떻게 보세요? 뭐 그 주식도 항상 자산으로서 인정받는다고 하지만 주식 계좌 깐다고 플러스가 나지는 않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다. 뭐 그런 거죠. 투자 전략이나 뭐 이런 것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그러죠. 저는 이제 제 총 자산 투자 비중에서 이더리움 포지션 좀 가지고 있거든요. 아, 꽤 많이? 꽤 많이는 아닙니다. 해지 정도. 네. 지난번에 같이 사자고 했을 때 네. 본인은 안 산다고. 저도 좀 네. 조금, 배가 다 아픕니다. 아주 조금. 아, 네. 믿음을 근데 이게 그랬어요. 이제 투자에 대한 수익률을 기대하는 것도 있지만 어찌 보면 이제 인플레가 장기화됐을 우려감으로 인해서 사실 작년에 그 메인 코인들이라든지 알트코인까지 폭등이 나왔던 계기가 인플레가 가속화될 수 있는 부분들. 맞아요. 이것 때문에 사실 올라가지 맞아요. 않았습니까? 네. 그게 결정타였기 때문에 인플레가 장기화되는 과정에서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코인을 바라볼 때 약간 사이버 물가 지수 같은 느낌이 든다.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네. 어느 정도 이거를 우리가 뭔가 투자에 대한 기대 수익률을 보다는 여러분들의 자산을 지키는 쪽에서는 비트코인은 어느 정도 비중 한 1, 2% 정도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유효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요. 차례에서 네. 그래서 관련주를 투자하는 것보다는 그냥 자체를 투자하는 게 낫다. 암호화폐 자체. 네, 자체를 투자하는 게 더 낫다라고 좀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 인플레이션 해지 정도 이 정도로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좋고, 네. 예,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단기적인 트레이딩은 결제 관련주라든지 거래소, 뭐 비덴트라든지 이런 지분 가지고 있는 종목도 있지 않습니까? 쭉 나오고 있는데 H나 인베스터부터 지분 보유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비트코인이 화랑됐을 때 가장 수혜는 거래소가 많이 받는 거죠. 그렇죠. 네, 수수료가. 스스로 그렇죠. 브로커집 마진이 굉장히 많이 발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쪽은 좋지만 결국은 이제 중앙은행에서 CBDC 관련된 부분들이 나오면은 네. 그쪽으로 통합된다. 어. 이렇게 좀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요즘 또 잘하고 있는 신광선 매니저. 오늘 리뷰 종목을 두 가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없던 사이에 SGNG. 네. SGNG. 오늘 금요일에 꼭 리뷰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 네, 시청자분들께서도 지금 채팅창에 많은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네, 일단은 제가 숨겨진 원전 관련된 부품, 골조 부품 만드는 회사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일단 제가 알기로는 아직 이게 손저가 미터치거든요. 네. 손절 가격을 제가 좀 넉넉하게 잡아드렸는데 화면 보면서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네. 어차피 뭐 모멘텀을 알고 계시니까 자, 원전은 일단 4월 4일까지 계속해서 코멘트가 나올 때마다 움직일 거고 어제 같은 경우에 뭐 한전 KPS, 한전 산업이 좀 크게 올라갔고 한전 기술 실질적으로 이제 한국 전력 관련된 이 원자력, 한국 원자력 관련된 회사들이 좀 많이 올라갔고요. 사실 이제 보성 파워텍이라든지 한신기 같은 종목들은 워낙 지금 투자 과열 종목으로 지정됐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낮은 위치에 있는 종목 SGNG를 좀 설명해 드렸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300이동평에서 이 보라색의 300이 장기 이동평이거든요. 여기 지금 조정 나와도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제가 판단했을 때는 2,600원 선만 깨지지 않으면은 4월 4일까지는 뭐 갑작스럽게 뭔가 이슈 부각되면서 또 돌아가면 순환이 네. 나오거든요. 로봇주도 마찬가지고 오늘 몇 개의 종목들만 20% 이상 급등 나오고 못 가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네. 맞아요. 2, 3%밖에 못 가는 종목이 있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 봤을 때는 선택을 기다리자라고 말씀드리면서 2,600원이 깨지지 않으면
홀딩 전략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푸드웨이 목표가 터치했더라고요. 아, 근데 이거는 사실은 조금 창피한 게 좀 네. 오래돼가지고 아, 그래도 수익이 났잖아요. 2월 중순에 한번 말씀드렸던 종목이었는데 네, 네, 네. 요거 한번 볼게요. 이제 요 정도에서 말씀드렸거든요. 여기서 말씀드리고 나서 계속 뭐 횡보하다가 결국 이제 300의 이동평균선 나왔기 때문에 혹시나 들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여기서 300의 이동평균선에서 조금 어느 정도 저항을 맞더라고요. 대부분 요즘 종목들이. 여기서 뭔가 추가적인 뉴스 플러가 좋은 뉴스가 나오면은 정배로 전환이 되지만 예. 그렇지 않으면 여기까지는 조금 멈추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좀 차익 실현 관점으로 좀 보면서 푸드웨어까지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그러면 신광선 매니저의 PT 종목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종목인데 예. 결제 관련주를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현금이라는 이름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네. 환전해서 결제할 수 있는 종목 갖고 나왔는데 현재가가 5,870원입니다. 예. 바로 여러분들 쫓아가는 것보다는 좀 충분히 듣고 그리고 가격 전략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종목은 바로 사명에 다 나와 있습니다. 한국전자금융이라는 종목을 오늘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의 PT 종목은 한국전자금융입니다. 코드번호 063570이고요. 이 회사는 뭐 사명이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네. 금융 관련된 결제 플랫폼 가지고 있고요. 네트워크 사업까지 영위하고 있는데 한국은행에서 계속해서 뭔가 CBDC 관련된 핵심 과제 수혜 관련된 부분들이 계속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뭔가 우리가 이제 가상자산, 이 CBDC라든지 암호화폐 쪽으로 뭔가 구입을 할 때는 당연히 이쪽으로 뭔가 네트워크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데 아직 지금 주총 결의 안에서 사업 목적에서 가상화폐 관련된 부분은 아직은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차후에 시대가 변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사업 목적에서 그 부분들이 정관이 변경되면서 추가가 된다면 당연히 1등 종목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한국전자금 말씀드리고요. 가격 전략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당연히 주가 위치가 좀 낮은 상황이고요. 예. 그런 상황에서 300 이동평균선을 한번 저항 맞고 좀 밀렸다가 지금 다시 또 올라가려고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예. 목표 가격을 좀 길게 좀 보고요. 6,600원 선 말씀드리고 손절 가격은 5,450원 선. 이 정도 말씀드릴 테니까 CBDC 관련된 부분들 한네트 로지시스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국전자금융도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WS 리프레시였습니다. 두 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